1번부터 한번 가보죠.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놓으셨는가. 양도 차손의 통산 그랬어요. 양도 차손 그랬으면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같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 차익에서 통산해라. 소득 금액에서 통산해라. 소득 금액. 그럼 양도 차익 틀렸죠. 양도 차익에서 통산하는 게 아니라 소득 금액에서 통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양도 소득 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게 있으며, 그래서 이번 연도 말까지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게 있으며 다음으로 넘겨라, 소멸시켜라. 그래서 2번 이게 정답이에요. 3번. 이제 양도소득에서 공제 못 받으면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안 돼요. 2월 공제도 안 된다. 또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주식은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 공제할 수 없다. 자, 그럼 답은 2번. 문제 2번은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해서 5년 안에 양도할 때 그 자산에 포함되는 거. 이번에 법 개정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왔던가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왔던가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들어왔으니까 아직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해가지고 제가 뒤에다 뭐라고 쓰라겠던가요? 골프 회원권. 그게 바로 이거예요.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그래서 답은 4번. 4번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이 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만 들어왔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문제 3번은 아주 복잡하게 보이죠. 엄청 복잡한데, 그런데 읽을 때 누군가 얼른 찾아봐요. 누구에게 증여했고 그랬는가?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인가요? 을이 갑에게인가요?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증여했는데, 그럼 끝.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어요. 자, 내려와요.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을. 틀렸죠. 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는 갑부터 시작해라, 을부터 시작해라. 갑. 그래, 갑부터 보죠요. 갑이 2014년 1월 15일에 취득해서 팔아먹을 때는 2019년 5월이니까 3년 넘었다, 안 넘었다? 넘었죠. 3년 넘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보유기간 3년이다 그랬네요. 적용되는 보유기간은 3년이다 이러났네요. 자, 그럼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잠깐 보류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2월 1일자 증여에 대해서 부담한 증여세는 배우자니까 환급 처리해라, 필요경비로 인정해라. 필요경비로 인정해라. 틀렸네요. 그럼 갑하고 을은 배우자니까 연대 책임은 없다. 취득 가액은 누구의 가격으로 가고? 갑. 그럼 갑 얼른 올라가서 봐요. 갑이 취득했을 때 얼마에 샀고? 15억에 샀습니다. 그럼 취득 가액은 얼마다? 15억이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라는 이야기인가? 5번. 그런데 왜 이제 2번이 틀렸는가 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2014년 1월달부터 2019년 5월달이니까 이제 빼보니까 몇 년 됐는가요? 5년 넘었죠. 그럼 3년이 아니라 5년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 문제 4번.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우면 너무 쉬울수록 많이 틀린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쉬운 문제일수록 주의하셔야 돼요. 토지 부동산이네요. 부동산이고 6월 20일이다. 그러면 그달 말일부터 2개월. 그럼 6이니까 8월 31일까지. 그럼 답은 5번. 자, 문제 5번이요. 옳지 않는 거. 옳지 않는 걸 고르라 해서 옳은 거 아니에요? 옳지 않는 거요. 네, 1번은 건물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통지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요.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며 세액공제해 줄 필요 없다.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는 부과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 했으니까 디귿, 리을. 틀리시면 아무도 없겠죠. 왜 없는가요? 책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아니, 책에서 풀 때도 잘못 풀어놨는데 또 풀 때도 또 잘못 푼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 한 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풀고 나면 박스 올라가서 이렇게 보라겠잖아요.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이거 순간적으로 이래요. 그러니까 꼭 이런 문제 풀 때 한 번씩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허가구역이네요. 허가구역인데 쭉 보니까 잔금은 이제 잔금 날짜를 봐야죠. 그래서 잔금은 2018년 12월 20일에 잔금을 지급했지만 허가는 2019년 1월 10일에 허가가 받았습니다. 허가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신고할 때는 허가를 기준으로 하는가, 잔금을 기준으로 하는가? 허가를 기준으로 하죠. 허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함정이 더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물어볼 때 예정을 물어봤는가, 확정을 물어봤는가? 확정이니까 다음 연도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답은 5번. 이게 예정 신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 확정 신고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2019년치는 2020년 5월 달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딱 내놓으면 거의 대부분요. 여기를 어떻게 푸냐면 3월 달, 3월 31일까지 이 정도야 한번 내가 풀지 막 이래요. 너무 쉽다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구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어요. 그래 7번. 7번은 이거 이대로 안 배웠잖아요. 그래요. 막 이 내용은 안 배웠죠. 이렇게 안 배웠는데 막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배우는 거죠?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모두 납부할 세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1,000만 원 초과하면 몇 개월 안에? 자, 이제 거기까지 찾아보죠. 여기까지 찾아요. 1,000만 원 초과 2개월. 1,00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 그러면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만 찍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 지문은 이제 납부할 세금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앞에서 문제 하나에서 알려드렸어요. 2,0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반절, 2,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50%까지. 그러면 이제 2,000만 원이 넘으면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제일 끝에 여기가 50% 이하. 그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되면 1,00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1번. 답은 1번 이렇게. 자, 8번으로 가요. 국외자산 양도. 그럼 국외자산을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국외자산은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살았던 사람만, 5년 살았던 사람만. 그다음 두 번째로 국외자산을 양도하며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3년 넘었다 된 게 아니에요. 국외는 안 돼. 그럼 답은 2번. 국외자산을 양도해도 250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다. 또 국외자산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6에서 42%. 또 국외자산을 양도하며 외국에다 세금을 내도 우리나라에서 또 내야 되는데 세금으로 뺄 수도 있고 비료경비로 선택할 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9번. 비상장 주식이네요. 이제 주식이에요. 이거는 주식. 주식을 6월 25일에 양도했으니까 상반기에 팔았죠. 상반기에 팔았으니까 언제까지 신고해라? 8월 31일까지. 답은 3번. 10번. 10번은요, 이렇게 가로로 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제 건물을 신축해서 취득일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양도하면서 환산가액을 적용하면 무엇의 5%를 가산세로 물려라? 환산가액의 5%를 물려라. 그럼 환산가액의 5% 물려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문제 풀 때 뭘 실수했는가를 잘 봐보세요. 그 말이 오늘의 말에가 들어있어요. 세상에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가장 큰 일도 언제나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조금만 방심하면 틀릴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엄청 중요한 게 아주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사소한 것이 그게 진짜 중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하나씩 지문을 볼 때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놓쳐버리면 한 문제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막 당락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푸실 때는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정규 과정이 끝나요. 정규 과정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법 수업 있는 거 없는 건 없어요. 다음 주에는 방학이라 없어요. 일주일 동안 쉬어요. 일주일 쉬고 1월 달에 이제, 그럼 저는 이제 2019년에 수업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언제로 가야 되는가? 새해 2020년 내년에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내년이라니까 시간이 엄청 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주일 딱 쉬었다 다시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오실 때도 이 교재 가지고 수업 진도 나가니까 이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기본서를 언제까지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본서는 아마 1월, 2월, 3월, 4월 달까지 쓸 가망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 강의 노트가 지금 칠판에 여기 그 표 띄우는 거 있잖아요. 그 표 띄우는 것은 아마 1월 달에는 강의 노트가 아마 나올 거예요. 강의 노트 나와가지고 그 노트에다가 직접 이제 칠판에 이제 그릴 필요 없이 그 내용에다가 직접 써보는 연습하고 그런 걸 아마 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테니까 1월에는 이 책이 기본이 요 책이고 강의 노트는 이제 참고로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나는 강의 노트 없이 그냥 책에다가 표시하면서 볼란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칠판에다 PPT로 띄우니까 너무 자료가 많다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 아마 나가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번 달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